자, 12월도 어느새 절반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달리 말하면 이제 절반이나 남았다. 근데 사실 올해가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루하루 바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다음 주 살펴보겠습니다. 12월 15일은 뉴욕주에서 제조업 지수 나오고요. 12월 16일은 미국의 11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12월 17일은 미국의 11월 소매 판매, 그리고 같은 날 마이크론이 이제 실적 발표 예고돼 있고요. 12월 18일은 이제 유럽 중앙은행 ECB가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고요. 미국에선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12월 19일은 일본의 BOJ에서 이제 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 고만고만하게 관심을 끄는 것들이네요. 네,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경제지표 일정이 다 밀렸잖아요. 드디어 발표되거든요. 드디어. 12월 16일 날 고용보고서, 고용. 11월. 예. 원래 이미 발표됐어야 되는데 좀 늦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이크론 같아요.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경쟁사죠.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실적 발표하니까 마이크론이 이번에도 놀랄 만한 실적을 내주면 당연히 이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도 같이 덩달아 호재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좀 주목해야 될 게 이제 BOJ, 일본이 금리 인상 하니 많이 막 이러는데 아마 인상할 가능성도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혹시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네. 달러가 좀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좀 약해지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화가 강해지면 달러가 그만큼 또 네, 약해진다는 약해지는 말씀이신 거죠. 자, 한국은행이요. 2026년 새해 다가오는 새해에도 이제 반도체 수출을 한 발짝 조금 더 들여다보기 뭐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보고서는 배경이 뭐고 또 업황이 이렇게 순항하는 배경은 뭘까요? 일단 그동안은 반도체가 이렇게 좋은 게 물량이 많이 늘었대요. 가격보다는. 그동안은 10월까지는 딱 그랬는데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물량도 물량인데 이제 가격이 튀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엄청나게 좀 오르고 있거든요. 그 원인은 그 HBM도 있지만 범용 제품 있죠. 이제 메모리 중에 이제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그 범용 메모리 반도체가 공급이 많이 줄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범용 제품 중심으로 가격이 좀 계속 오르고 있다. 이게 수출 단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사실 이렇게 범용 제품 가격이 오르면 삼성한테 호재거든요. 삼성은 이쪽 비중이 좀 높으니까.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러니까 물량도 괜찮지만 이제 가격까지 좀 같이 상승하는 그런 구조가 좀 잘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재고가 많이 줄었어요. 지금 뭐 수요도 늘고 출하량이 좀 증가하면서 D램 재고 회전 일수가 대폭적으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작년 1분기에 7.3주 정도 됐대요. 이 재고가. 근데 올해 10월에 4.2주까지 떨어졌어요. 정상 재고 밑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물량이 적은 거예요. 네. 적으면 가격은 계속 오르겠죠. 그래서 내년도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일단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이제 올해는 물량이 주도했다면 내년에는 공급이 계속 줄면서 가격이 주도하는 그런 그림이고, 제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나왔던 이제 그래프를 보니까 지금 이제 공급 이렇게 0이라고 치면 위로 가면 초과 공급, 공급이 좀 많은 거. 그 다음 밑으로 가면 초과 수요, 네. 공급이 적은 건데 지금도 공급이 좀 적다고 하는데 내년 어느 시점을 가도 지금보다 더 밑이에요. 공급이 더 적어요. 그 얘기는 뭐죠? 내년 1년 동안 업황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 네, 이런 얘기고, 내년 아마 가격이. 2분기가 절정인 것 같아요. 이 공급이 가장 작은 게.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그림은 좀 괜찮을 수 있다는 거,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이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보고서가요 상당히 좀 이렇게 퀄리티가 좋습니다. 올해 7월인가 8월에도 반도체 한참 흔들릴 때 아니다,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보통 반도체 사이클이 2년 오르고 빠지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 보고서가요, 이번엔 1990년 후반 IT 버블 그때처럼 43개월 사이클 나올 수 있다. 근데 진짜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놀라울 정도의 그런 믿고 봐야 되는. 예측력을 좀 보여줘가지고 제가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그거 보고. 와, 한국은행. 2년에 한 번씩 꺾이는데, 갑자기 43개월이면 거의 4년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지금 몇 달 딱 지나고 나서 이 얘기대로 실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보고서도 뭐 앞으로 나오면 많이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반도체, 대한민국 반도체 대표 주자 가운데 하나인 SK 하이닉스 요즘 좀 이슈가 있는데 투자 경고 종목 지정
그리고 또 미국 증시 ADR, 이 미국 주식 예탁 증서라고 하잖아요. 요거 상장한다. 이 두 가지 보도 이것도 어떤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는 좋은 내용이고 하나는 주주들이 짜증낼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ADR은 뭐냐면, 그러니까 DR이 뭐냐면 예탁증서라고 우리나라 한국전력도 실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회사가 자기 주식 있잖아요. 이걸 담보로 맡기고 이만큼의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나라에 상장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상장해요. 해외. 그래서 해외에 상장하는데 미국에 상장하니까 앞에 H자 붙인 거예요. ADR.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에 그러면 하이닉스를 상장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국 주식 예. 예탁 증서인 거죠? 맞습니다. 그럼 나스닥 같은 데 상장되는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회사가 TSMC가 있어요. TSMC 대만 회사인데 ADR을 미국에 상장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가 자사주가 2.4%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애널리스트가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이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그러지 말고 차라리 미국에 상장시켜 버려라.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마이크론보다 하이닉스가 한참 할인받고 있어요. 단지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다는 얘기로.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돈을 훨씬 잘 벌거든요. 경쟁력도 뛰어난데 미국에 상장이 안 되니까 미국의 ETF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추종하는 그런 ETF가 하이닉스를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아. 규정상 안 돼요. 미국에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네네. 이게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사실상. 아니, AI의 대표 기업인데 네, 네. 못 샀는데 만약에 상장하면요, 살 수가 있어요. ETF. 그래서 굉장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이제 더 요구하고 싶은 건 너무 자사주가 적어요. 2.4%밖에 안 되니까 더 늘려서 뭐 자사주를 한 5% 이상 늘려서 요거를 담보로 미국에 상장하면 아마 주가는 굉장히 저는 좀 크게 오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 공시통에서 부인은 안 했어요. 여러 논의하고 있다. 근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논의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좀 악재인데 악재라고 하긴 그런데 네. 투자 경고 종목이 된 거예요. 갑자기. 진짜 아니 이 큰 갑자기? 회사를 왜 투자 경고를 했지? 근데 이게 우리나라 규정이 뭐냐면 이 투자 경고 종목이 1년에 200% 이상 상승하거나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를 기록하고 특정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높은 날이 뭐 4일 이상 좀 복잡하긴 하죠. 근데 여기서 하이닉스는 1년 전 대비 주가 200% 이상 올랐거든요. 네. 그럼 뭐 이게 무슨 얘기죠? 오르면 또 경고 받아요. 주가 오르면 이제 그럼 이제 뭐 신용 매매도 못 하고 기관도 사는 게 제한돼요. 근데 이거를 만든 이유는 있어요. 너무 개별 기업 중에 누가 시세 조작할까 봐 주가가 막 이상급등하는 경우 있죠. 작은 기업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경고를 경고해서 좀 만들었는데. 이게 진정해라. 네. 근데 이거를 시가총액을 좀 걸었어야 되는데 시가총액 걸지도 않고 그냥 모든 기업이 다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허술한 규정에 따른 그러니까 약간 지금 희생양. 우리나라 현대로템도 들어가요 여기에. 아. 아니 이 기업들을 누가 작전을 하겠어요? 하이닉스랑 세상에 하이닉스 작전은 어떻게 하면 시총 400조짜리를.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규정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 규정은 맞아요. 맞는데 주주들은 불만인 거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 빨리 개정해. 장난해 이런 분이. 네, 그러니까 주가가 안 가. 막혀. 아 진짜요? 아니 위가 막혀요. 막히니까. 아니 오르면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빨리 바꾸자. 그래서 아마 빨리 이건 거래소가 빨리 예외를 둬야 돼요. 뭐 빠른 모르는 시간 안에. 사람들은 이거 보고 무슨 일 났나? 막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취지는 이해하죠. 너무 소형주들이 막 이렇게 튀는 걸 막기 위해서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대형주고. 그래서 이거는 시장 상황을 전혀 판단 못했기 때문에 빠르게 아니 전 세계 시총 50이에요 SK하이닉스가. 이런 기업을 투자 경고한다는 건 전 세계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그럼 오히려 이런 해프닝 걸로 같습니다 제가. 말씀하실 때 못 가고 있을 때는 오히려 땡큐 그러고 사야 돼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보유한 주주분들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아 그렇네요. 현대 올라갈 로템도 수 그렇고. 있는 업사이드를 막아버렸다. 아 그럼 말 나온 김에 현대로템 이번에 KT전차 이거 거의 200대 가까이 페루 수출 합의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약했던 것도 뭐 이거 때문 아니죠. 여기는 이것 때문은 좀- 아니고요. 이제 네. 방산에 대해서는 좀 사람들이 관심도가 떨어졌어요? 예전보다 떨어졌어요. 아, 이제 왜냐하면 다른 신선한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요즘 갑자기 막 이제 좀 신선도가 물렸네. 신선도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맨날 조방원 얘기만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좀 약간 물린 거죠. 예. 조방원 저리 좀 가세요. 근데 이러려면 뭔가 신선한 또 재료가 여기 터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신선하긴 한데 그래도 이게 역부족이더라고요. 이거 나와도 사람들이 그래 뭐 수출 잘했는데 또 새로운 뭐 없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되게 좋은 내용 맞아요. 페루에 수출한 건 왜 의미가 있냐면 여기는 전쟁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폴란드에 수출하는 건 당연히 좋죠. 왜냐하면 거기는 러시아가 언제 또 침공할지 네, 모르니까. 네. 페루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국가 아니에요. 많이.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봤는데 거기에 명쾌한 답이 있더라고요. 페루가 러시아의 옛날 그 소련이죠, 소련 때예요. 70년대 물건. 만든 그 탱크를 갖고 있대. 아직도 벌써 50년 됐어요. 그러면 우리 바꿔야 것도 된대요. 가면 50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탱크 수주가 왜 좋냐면요. 납품을 하면 몇십 년 동안 유지 보수까지 해줘야 돼요. 그 매출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쨌든 이제 페루랑 합의는 했어요. 전차 54대, 장갑차 141대 해서 합의했고 계약 조건을 이제 조율을 해야 돼요. 계약 조건이 맞으면 최종 이제 계약이 들어갑니다. 아마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페루는 일단 한국을 선택했고 이걸 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폴란드 외에 또 하나를 따내게 되는 거고 의미가 왜 좋냐면 폴란드처럼 위험한 국가가 아니라 일반적인 국가에서 가져간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죠? 교체 수요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마치 배가 오래돼서 교체하는 것처럼 탱크가 오래돼서 교체하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옛날 탱크를 많이 갖고 있대요. 그 교체 수요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호재인데 시장이 요새 방산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와도 둔감하네요. 그냥 하루 딱 오르고 말아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 페루 수출은 되게 의미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근데 오히려 전장에 지금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근처에 있는 국가들에 납품을 할 때 네. 그게 빨리빨리 달아서 또 가져가고 이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것 같은데. 근데 거기는 이제 탱크를 가져가게 되면 어쨌든 탱크는 오래 쓰거든요. 뭐 그냥 바로 교체하는 제품은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 동유럽이 좀 위험하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 일단은 현대 로템이 이제 폴란드에 수출했고 뭐 다른 나라에 수출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현대 로템의 K2 전차 가성비가 좀 좋은 편이니까 채택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고 중동에서도 많이 원한대요. 뭐 이라크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근데 이라크도 위험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초점을 보시면 돼요. 그렇게 위험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거 하나. 네. 교체 수요. 페루처럼. 별로 안 위험한데 탱크는 필요한데 너무 오래된 탱크들. 거기에 한국이 답지를 주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장기적으로 방산에 대한 좀 긍정적인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저는 이번 합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미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않을까. 그러면 밸류체인도 좀 살펴볼까요? 밸류체인은 이제 전차 만드는 건 현대 로템이고 거기에 그 사격하는 거 있잖아요. 탱크에. 네. 그게 하나 시스템. 파워팩은 뭐냐면 엔진과 변속기예요. 요게 HD 현대 인프라코, S&T 다이내믹스. 그리고 주포 있죠, 포. 네, 탱크의 포. 요게 현대위아 풍산, S&T 모티브. 마지막으로 전차는 그 두꺼운 장갑으로 돼 있잖아요. 그걸 만드는 회사가 삼양컴텍. 이렇게 이제 밸류체인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산 조방어는 이제 조금 별로. 그러니까 이게 둔감해졌다. 사람들이 좀 식상해져가지고 네. 이렇게 좋은 내용이 나와도 좀 반응이 좀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러면 이제 요즘 관심은 어디로 갔냐? 고속으로 갔잖아요. 땅으로 갔습니다. 어제 땅 가진 기업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걸 뭐 자산주라고 하더라고요. 이 예. 자산주 랠리는 언제까지 갈까요? 일단 이제 자산주가 이게 랠리가 당장 꺾일 것 같지는 않은 게요.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왜 땅 가진 기업들이 왜 있냐냐? 이유가 뭐냐면 그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시중의 유동성. 근데 요새 뭐 아파트는 막 대출 규제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지방에도 돈이 좀 가고 있거든요. 지방 아파트 값도 최근에 오르고 있어요. 전세값도. 근데 통화량이 너무 많아요. 지금 뭐 엄청 풀리고 있는데 결국 그러면 자산이 중요하니까 기업들 중에서도 알짜의 노른자 위에 땅 가진 기업들 있죠. 이거 찾아보니까 있는 거예요. 여기도 좋아지겠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개발을 해야 이제 더 이익이 나죠. 그래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개발 얘기 나오니까 천일고속하고 신세계가 급등해 버렸고 롯데칠성은 서초동에 4조 원짜리 땅이 있대요. 근데 여기도 무슨 뭐 복합 업무시설 개발 강남역 있는데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 서부 T&D는 용산에 거기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 있잖아요. 네. 요거 있는데 그 용산구 나진상가 이미 개발을 하기로 했고 그다음 신정동에도 거기 최대 복합단지를 만든대요. 거기 다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땅이 있고 개발을 해야 돼요. 이런 기업들이 지금 갑자기 급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갖고 있는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신세계, 서부 T&D, HDC 현대산업개발, 대구 쪽에 땅 가진 그 IS동서, 롯데칠성, DLENC 이런 기업들이 이제 땅을 갖고 있고 개발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서 아마 각광받을 것 같고 공통점이요 다 PBR이 낮아요. 자산주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이슈가 터지면서 하나의 지금 갑자기 주도주가 되고 있다. 분위기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불붙은 게 아까 말씀하신 그 강남 고속터미널. 거기에 이제 갑자기 나오고 천일고에 급등하면서부터 이제 바람이 갑자기 불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알짜 땅 가진 기업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정부가 계속 돈 푼다고 하니까 이거 일회성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요즘에 그리고 주가도 싸고요. 워낙 좀 빠져 있는 기업들.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예. 느낌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런 데는 투자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너무 올랐잖아요, 단기간에.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좀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방금 조방훈처럼 또 식상해질 거예요, 한 번은. 이제 그럴 때 투자하시라고요. 제 얘기는 좀 식상해지면. 그럼 관심 없거든요. 그럴 때 좀 천천히 담아가시면. 진짜 이게 투심을 잘 읽어야 네. 돼서 참 어렵습니다. 자, HL 만도라는 기업 아시죠? 여기가 이제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었는데요. 여기가 주목해봐야 될 게 로봇 때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로봇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SDV,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전장화 부품이죠. 요게 원래 본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관절이라고 하는데 그 부품 사업을 시작하겠다. 이 두 가지를 밝혔습니다.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해서 매출 성장을 연평균 8%까지 일으키겠다. 이런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막상 발표하고 나선 빠졌던 게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를 빨리 양산할 줄 알았는데 양산 시기가 2028년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이래 좀 주가 빠졌는데 근데 이렇게 실망할 건 아닌 게 그 사족보에 그러니까 네 발로 걷는 그 개같이 생긴 그 로봇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미 액추에이터 공급하고 있어요, 벌써. 인간용 로봇은 이제 개발이 내년부터 들어가는데 이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량 양산 들어가는 시기가 네. 뭐 테슬라도 그렇고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28년부터예요. 아마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늦은 건 아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제 기존 경험은 있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액추에이터는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 내년에 바로 잘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좀 필요한 거기 때문에 28년도를 뭐 너무 멀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동차 부품 회사가 로봇 시장에 이제 뛰어들고 얼마 전에 현대모비스도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우리도 로봇 액추에이터 사업한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 현대모비스나 이렇게 HL 만도처럼 로봇 사업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네. 대표적인 회사가 사면이라는 기업도 또 있고요. 거기에 또 S&T 모티브 이런 기업들도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를 부품을 만드는데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부품들을 만드니까 계속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연말이 되면 이제 랠리, 뭐 산타 랠리라고도 하고 하는데 미국 주식에서는 이거 올해도 될까요? 근데 연말 랠리는 저는 좀 가능한 분위기는 좀 같아요. 왜냐하면 연준이 선물을 준 건 맞아요. 깜짝 선물 줬습니다. 돈 풀겠다.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는 아니더라도 돈 풀겠다는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돈 풀리고 AI 버블도 좀 진정됐죠, 최근에. 네, 그리고 미국 기업도 실적 좋고. 근데 미국의 증시를 지난주에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기술주만 가지 않아요, 이제. 소외주들도 가기 시작하고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AI, 엔비디아는 안 가거든요, 최근에. M7도 그냥 비리비리해요. 근데 뭐가 가냐면 금융주가 갑니다, 갑자기. 요즘에. 금융주들이 막 급등하기 시작하고 굴뚝주들. 이 얘기는 뭐죠? 소외받은 것들까지 간다. 유동성 장세가 좀 펼쳐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연말까지 뭐 랠리도 저는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실제 그 내년도에 글로벌 유동성은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지금도 증가해요. 미국 GDP 대비 정부 지출이 2019년 35.8이었는데 24년에 38%까지 늘어났고 거기다 중앙은행들 금리 낮추고 있죠. 근데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요. 이렇게 돈 풀면은 금융시장이 어떻게 변했냐면 전 세계 주가가 22%나 올랐대요. 평균적으로. 신흥국 통화가 좀 강해요. 14% 오르고 달러는 12.4% 약해집니다. 이게 과거 데이터거든요. 근데 돈을 줄이면 반대로 주가 빠지고 달러 강해지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나 돈 줄이는 거 아닌 이상 주식시장이 우호적인데 내년엔 돈 더 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괜찮아진다.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요.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려고 그래요. 내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좀 위험 자산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돈이 풀리면 경제라든가 주식시장에는 좋지만 나중에 이게 부메랑이 되는 건 물가가 튀거든요. 부메랑은 될 수 있어서 결국 그것 때문에 금리 올려서 버블 터지고 또 고통스러운 하락이 나오지만 그걸 지금 우리가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지금 내년까지는 적어도 이렇게 돈이 풀리는 쪽에 우리가 좀 물결을 올라타서
여기 좀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 보고서는 두 개를 뽑아주셨어요. 신한투자증권 보고서 하나랑 또 하나증권 보고서. 이거 같이 네, 볼게요. 하나씩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분 시각이 되게 좀 독특해서 저는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김성환 이제 오한비 연구원님이 쓰신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는 이제 자료인데 뭐냐면 우리 이제 저도 그렇고 유동성이 중요하잖아요. 돈 풀리면 당연히 주식시장 좋아지고 근데 이분 논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번 상승장의 본질은 돈 풀어서가 아니다. 이익이 늘어서 그런 거래요. 기업들은. 근데 이 말도 맞아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돈 얼마나 벌었어요? 미국의 S&P 500 기업들 기술주들 실제 이익이 좋아요. 예, 좋기 때문에 이 논리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요즘 뭐냐면 이분이 설사 금리 인하를 이제 더 이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연준이 갑자기 인하를 안 하고 이제 장기간 그냥 이제는 동결. 그리고 인상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럼 이제 우리는 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그럼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분 논리는 그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여러 사례를 보면 강세장에서 금리 인상기에 주가 같이 간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이익이 증가할 때. 한마디로 기업들이 돈 잘 벌고 네. 경기가 좋아서 금리 오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가가 높아서 오르면은 빠지죠. 근데 경제가 좋으면 금리 올라가요, 당연히. 그래서 지금 AI 때문에 생산성도 증가하고 경기가 혹시 좋아져요. 그리고 지금 미국 기업들이 돈 투자할 때가 많잖아요. 네. 그럼 자금 수요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금리가 사실 오를 수밖에 없어요. 미국 금리가. 근데 그런 자금 수요 때문에 오르는 거는 악재가 아니다. 왜냐면 물가 올라서 물가 잡으려고 금리 올리면 22년도처럼 급 나갈 수 있지만 지금 그거 아니지 않냐. 지금 AI 투자하려고 이렇게 자금 수요 느는데 그거 금리 올라가는 거는 악재로 보지 말자.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제 자기 생각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금리 오른다고 무조건 악재가 아니라 이유가 중요하다. 왜 금리가 오를까? 예, AI 투자, AI로 인한 성장, 기업들의 이익 증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리 오르면 그거는 나쁘게 보지 말자. 오히려 같이 간다. 예, 그래서 하나의 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건 건설 쪽 내년 건설에 대해서 좋게들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증권에 김승준 하민호 연구원님이 건설업 사이클이 보통 6년 주기인데 상승 3년, 하락 3년. 이제 이게 끝나가요. 하락이. 그래서 내년에 아파트 착공이 본격적으로 늘 가능성이 있고 특히 아파트 가격이 올라야 착공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 지방까지 이제 아파트 값이 조금씩 그러니까요. 꿈틀대요. 유동성은 계속 증가하죠. 가구 수는 계속 늘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 세대가 가구가 따로 독립해서 혼자 살잖아요. 가구 수는 계속 늘니까 수요는 늘고 그 다음에 이제 멸실된대요. 이제 아파트 같은 게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그런 멸실이 한 10만 가구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제 최소 1년에 30만 호 정도는 필요하대요. 무조건 그 아파트가 집이. 근데 공급은 20만 호밖에 안 된대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10만 호가 부족한 거예요. 그렇네요. 그럼 수요를. 당연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 아파트값 오르겠죠. 근데 이게 지방까지 이제 번질 수도 있다. 그런 관점이니까. 그래서 최근에 울산, 세종, 전주, 청주 이런 데가 전셋값이 오르기 시작하고 있다고. 전셋값 오르면 매매가 올라요. 그죠? 그리고 대구도 지금 전셋값이 오르는데 여기 무덤이었잖아요. 미분양이. 근데 여기가 내년에 공급이 좀 절벽으로 간다고 합니다. 네, 신축이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구까지도 움직여주면 대구가 바로미터래요. 대구가 아파트값 오른다. 지방이 시작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건설사들은 착공 시작합니다. 그럼 당연히 실적 좋아지겠죠. 그래서 탑픽은 GS건설, 관심 종목은 대우건설, IS동소. 그러니까 건설도 내년에 좀 다크호스로 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내년 사지선다 중에서는 언제예요, 그러면? 1, 2, 3, 4, 건설은 여기서는 2분기로 보더라고요. 2분기요? 2분기에 살아. 약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각자 한번 잘 조금 시간 있네요, 아직. 그렇게 2분기는.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저희 연블리의 비밀노트 이번 주말에도 또 이렇게 컴팩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사님 요즘 엄청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또 막 지방을 다녀오셔서도 이렇게 머니올라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셔서 꼭 이 약속은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약속 지켜주실 거죠? 네. 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다음 주말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